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돈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소외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가 된다는 느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작은 실천으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이 왜 가난보다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가난이나 건강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돈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지고 결국 우울감이나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잠식하는 매우 무거운 문제입니다. 76세 김영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셨습니다. 그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동네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문화센터에서 배운 노래로 작은 합창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곤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김 씨는 동네에서 에너지 넘치는 언니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김 씨는 관절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여겼지만 점점 무릎이 아파지고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처음엔 친구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거나 집으로 찾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일상에 바쁘고 김 씨가 자주 모임에 나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멀어지게 된 겁니다. 한 번은 친구가 집 근처까지 왔다고 해서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몸이 아파 나갈 수 없었어요. 그 뒤로는 잘 안 연락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서운했어요. 김 씨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을 주던 아들. 며느리도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시간 되시면 병원 가보셔야죠 하더라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더 챙겨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서운했죠. 이 나이에 누가 아픈 걸 좋아하겠어요? 그녀는 가족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은 채 홀로 식사를 하고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누군가와 같이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왜 혼자일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친구가 많으면 뭐해요? 다들 바쁘고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김 씨는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서 텅 빈 듯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젠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돈이 조금 부족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인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하면 웃음거리가 될까봐 더 숨기게 되고요. 이처럼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면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혹은 친구 중 한 사람도 김 씨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은 방법은 뒤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관계가 단절될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외로움은 대부분 아래 세 가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 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활동이 줄어들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둘, 세대 간 소통 단절.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는 관심사와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는 어르신들의 말처럼 세대 간의 대화 단절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셋, 자존심과 귀찮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관계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점점 단절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우리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무겁게 잠식해버리는 것이 외로움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이제 외로움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작은 감기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조기 사망률이 30%나 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그것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사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를 찾는 사람은 없어라는 생각은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됩니다. 남성 어르신들은 퇴직 후 사회적 관계망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회적 연결망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더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의미마저도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정은 삶의 의미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년층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7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점점 무의미해진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픈 상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 앗아가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낮춰버립니다. 하지만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작은 실천으로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극복하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연결이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김영자 씨는 관절염 치료를 위해 동네 물리치료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모임 이후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죠. 김 씨는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관심사별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앱도 많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니어 독서 모임에 가입하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먼저 친분을 쌓은 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던 관계를 되살리는 것 또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같은 질문은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자녀나 손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관계 회복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멀어진 친구들에게 간단한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같은 간단한 인사가 친구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간단한 메시지나 손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을 나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찾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지적인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식물을 돌보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작은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동네를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기존 관계의 회복,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실천은 외로움 극복의 든든한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통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쌓이게 됩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해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작은 성취감을 주며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음식이든 누군가를 위한 요리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될 겁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경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즉 늘 불평불만이 많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런 관계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대화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즐거운 에너지가 오고 갑니다. 김영자 씨도 동네 물리치료 모임에서 긍정적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으니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라는 김 씨의 말처럼 긍정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칭찬하는 작은 습관, 나만의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존감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나의 삶은 더 밝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82세 이창수 씨는 퇴직 후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결심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창수 씨는 아침에 집 앞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점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 작은 인사가 반복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공원의 작은 꽃밭을 가꾸는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꽃을 심고 돌보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이창수 씨는 그렇게 외로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바로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니?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외로움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가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요가, 그림 그리기, 독서 모임, 건강 강좌 등.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영자 씨가 물리치료 모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집 근처를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보세요. 이 작은 시간은 스스로를 돌보고 내면을 채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 내디딘다면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고 밝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 산책 한 번,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엔 언제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